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어, 다음 주는 스케줄 트레이딩 종목은 17일 날 목요일 날에 있는 신규 상장주 빅토리아 콘텐츠 정도 한 종목 정도 눈에 띄고 특별한 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광복절이죠. 또 하루 쉬는 휴일이 있으니까 아마 다음 주 매매는 조금 타이트하게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점 좀 참조해 주시고 지수 요즘 흐름 안 좋고 그러니까 좀 매매를 조심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지수 흐름들도 꼭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주말이니까 내일 승부주 흐름들 종목들 좀 보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일 승부주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내일 승부주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는데요. 하나씩 주석을 달아보죠. 일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PC가 상한가를 유지해줬고, TPC는 장 마감 때 이게 시간에서 물량이 나왔는데 시간에서는 이렇게 이제 거래가 다시 물량이 몰려서 상한가를 유지했는데 썩 좋지는 않죠. 그 다음 흥성그룹, 원익 PNE, 큐리옥스바이오, 한국화장품, 스킨앤스킨, 진영, 파워로직스 이렇게 다시 상한가를 유지를 했고, 시간에서는 3량 10분 정도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유지했는데 특별한 그런 느낌은 와닿지는 않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내일 승부주 관심있게 볼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치테크 놀러지는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 승부주이기도 하죠. 금요일날 신규주들을 위주로 보자고 했는데 큐록스 바이오도 상한가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두 개 다 하신 분들은,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가 같이 했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텐데 어느 것을 하셔서도 다 수익이 좋았을 상황이죠. 그래서 과연 큐록스 바이오가 내일 좀 반응을 내줄지, 그리고 그런 흐름에 따라서 코치 테크놀로지도 서로 손바뀜 하면서 예를 들면 큐리옥스가 못 가면 코치가 다시 올라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 가능성을 예측을 한번 해보죠. 시간에서 1.9% 빠져 있으니까 굳이 뭐 급하게 선빵 때리고 그럴 건 못 되죠. 흐름 보고 가만히 추적해 보고 계시다가 부합을 치고 올라간다든지 그때만 보셔도 충분하니까 서둘지는 마십시오. 월요일 매매는 하기 천천히 한다. 천천히 서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아 이노베이션 한번 봅시다. 지아 이노베이션은 금요일날로 제법 올랐습니다. 18% 정도 올랐는데 시간에 다시 5% 정도를 더 올려놓았거든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쌍거리가 들어온 점은 눈에 띄입니다. 여러가지로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이 돌파를 전고점을 완전히 몸통으로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전고점을. 그래서 내일 모습이 아주 중요할 거니까 관심 있게 보시되, 시간에가 조금 높게 있기 때문에 분할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그 점은 꼭 잊지 마십시오. 방향이 안 맞으면 도망 나와야 됩니다. 초중도체 관련주들은 조금 흐름이 좀 야식꾸리하게 흐름이 흘러가지요. 예를 들면 금요일날에 흐름을 잡았던 종목은 신성델타였고,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종목들은 신성델타가 지금 사실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끌고 가고 있는데 상한가는 오히려 파워로직스가 상한가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파워로직스가 시간에서 이제 종가에 상한가를 유지를 했는데 서로가 약간 결이 틀려지게 좀 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서로가 순환매시고 돌아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즉 신성델타가 좀 힘들어 하니까 파워가 다시 뒤 두 발을 이어줬다면 다음에는 덕성이나 덕성우 정도를 봐줘도 나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덕성은 시간에 6%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파워로직스하고 같이 흐름을 좀 같이 잡아주시고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좀 높으니까 하실 때는 조금 흐름을 천천히 보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간에 뭐 6% 정도 출발한다면
차라리 8,400원 정도 딱 기준점을 딱 잡고 그 기준점에서 진입가 청산을 한다. 그런 관점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신성 델타는 당연히 옆에 붙여 두셔야 하죠. 그래서 두 놈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 파워와 특성이 어떻게 움직이든 신성도 같이 반드시 움직여 줄 것이니까 신성 흐름도 같이 눈여겨본다는 전략을 유지합니다. 다음은 VT 한번 보겠습니다. VT는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 종을 몇 번 한번 관심있게 본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크게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지만 기간하고 외국인은 수온되고 있잖아요. 기간 이틀 동안 이제 물량을 좀 들어갔거든. 금요일날 물량을 좀 더 넣었군요. 근데 흐름은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어요. 당일날에도 2% 정도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종가상. 자, 그래 놓고 시간을 3% 정도로 올려 놓았으니까 11,000원 기준점을 딱 잘 잡아놨네요. 그죠? 이 기준점을 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고 11,000원 아래서는 손대지 않는다는 전략, 그 전략만 유지해 주시면 상승하면 이런 거는 이제 보유를 해야 되겠죠. 이수 스페셜티의 끄든 기대는 지금 이제 포스코 쪽 애들도 좀 흐름이 지금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시간에도 빠졌고 에코프로도 좀 모습이 좋지가 않죠. 자, 그러면 그들이 조금 쉬고 있을 때 우리는 이수 쪽을 한번 보자는 의미입니다. 금요일날 시간 한 7%, 6.9%입니까? 올랐는데 시간에는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크게 손대는 건 없어요. 뭔가 하나 얘가 좀 대체를 해줄 만한 힘이 될까? 막 그런 기대감을 한번 볼 텐데 시간에 3%거든요. 3%니까 23만원 정도 기준점을 딱 잡고 여기서 진입가 청산을 하고 보유를 밀리면 보유하시면 안 됩니다. 상승을 했을 때만 보유를 한다. 신성 ENG는 수급주를 한번 볼 텐데요. 기관들이 지금 외국인들하고 물량을 상당히 지금 넣어놨거든요. 근데 당일 오름폭은 이수가 7.9% 올랐습니다. 금요일날. 신성이 이제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없죠. 그렇게 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지금 2% 정도 올라 있으니까 내일 뭐 한 2,800원 정도 기준가를 딱 잡고 하시면 마음 편하겠네요. 그죠? 이 정도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떨어지면 손 안 대면 되죠. 그래서 2,800원 정도에서 기준점을 딱 잡고 약간 2,800원 위에서 출발한 다음에 2,800원 깨면 도망 나오면 될 것이니까 2,800원 기준가로 한번 과연 다시 한번 더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올까? 막 그런 관점을 바라보면서 상승하면 이런 기세 주식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은 상승하면 보유를 한다. 이런 마인드를 유지해 주시고요. 스튜디오 산타는 기술주로 한 번 더 보죠. 기술주로 한 번 더 보고 일단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장사도 잘했다고 하니까 전년비 대비 295% 업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보죠. 이거는 동조주니까 큰 기대감 하지 마시고 보합 기준가 딱 잡고 625 딱 잡고 천천히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주주는 한번 흐름이 잘못 꼬여버리면 상당히 모습이 안 좋단 말이죠. 자, 롯데관광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이 하루 이틀 난리를 쳤고 살아있는 건 이제 화장품 하나가 상가를 유지하고 살아있죠. 롯데관광기업은 좀 약간 길은 틀리지만 기술주 위주로도 봐줄 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이틀 동안 넣어왔다는 것은 괜찮은 흐름이라고 봐요. 자, 문제는 시간에 3%가 올라있기 때문에 아침에 접근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점만 좀 인지해 주시고, 시가가 3%에 진입을 했다면 지금 3.0% 아닙니까? 시가 3% 잡히면 3% 안에서는 그냥 아무렇든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건 프로 유동매매를 해 주셔야 합니다. 즉 3%건 암에 들어가시고 3%를 아래로 벗어나면 매도하고 나서 보고 계시고 상승으로 돌파하면 그대로 보유를 한다. 그런 전략을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벤티지랩은 기술주와 기세주와 같이 섞여 있는 종목이죠. 요즘에 여러가지 이슈로 흐름이 좋은 종목인데 이거는 기세주로도 볼만해주고 기술주로도 볼만해요. 시간에 0.4%
이 종목 저희들이 종배로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만 하시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보면 외국인은 좀 그런 건 없습니다. 기관들은 조금씩 담고 있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시간 외에서는 그렇게 오른 게 없으니까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3,000이 보합 기준가니까 23,000 기준가 딱 잡고 흐름을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니까 조금 등락은 있겠죠. 한국 하부는 좀 받아주는 매매가 될 텐데 4.6% 금요일날 떨어졌거든요. 시간에 0.4%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1도주 형태로 좀 해주시고, 아침에 시가는 그렇게 많이 안 잡힐 거예요. 안 잡힐 거기 때문에. 근데 기관들 보면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꾸준히 넣고 있거든요. 외국인들 팔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시가가 높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보합이나 1% 정도 잡히면 그냥 1차 탁 매수 넣으시고, 색깔이 안 바뀌면, 파랗게 안 바뀌면 일단은 대응을 해준다. 파랗게 바뀌면서 밀려 내려오면 그때는 팔아야죠.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 되고, 내일은 좀 살아나자. 이렇게 살아나면 홀딩을 해서 3%든 4%든 수익을 준다면 보유를 하고 넘어가죠. 폴라리스 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라리스는 조금 한 타임을 조금만 더 내려주면 좋겠어요. 제 생각 관점에서는 한 5,500원까지만 주면 여기서 내일 눌림을 좀 살짝 꼬리를 달아주고 멈추는 형태가 되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본다는 전략으로. 지금 5,670원 0.5%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5,500이라고 해봤자 뭐 크게 내려가지는 않아요. 한 3% 정도. 그래서 시가에서 5,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분할로 모아 보시되 5,500을 깨고 내려가면 일단 나와서 있다가 5,500을 해볼 때 들어간다든지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에코 쪽이나 포스코는 안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에코프로 H에는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내일 뭐 6.9% 좀 빠져 있거든요. 6.9% 시간이 1%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지금 1.7% 빠졌으니까 102,100원인데 월요일날 좀 한 탁 눌러주면은 한 10만원 기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밑에 10만원 기준가 이 정도에서 한번 받아가지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좀 살리는 분위기로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 종목들 전체적으로 내일 한번 좀 봐주시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내가 아침에 어떤 것을 먼저 두드려야 되는지, 어느 곳이 반응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스토리를 스스로가 짜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 잘 인지를 해주시고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사무팀들하고 소대팀들은 일단 뭐 금요일날 우리가 아침에 한 2시간 반 정도 매매를 하지만 종목 수는 그렇게 작지는 않잖아요. 나름대로 뭐 수익은 잘 챙기는 그런 하루였는데 에이프로젠 같은 것은 보면 제가 절반을 이거는 보유를 하자, 우리가 30% 수익을 안고 넘은 종목 아닙니까? 여기서 진입을 해서 30% 수익을 안고, 아침에 시가가 좋지가 않았죠. 시가 겨우 뭐 한 3%, 3.9% 출발했어요. 그래 좀 밀렸죠. 7%까지. 절반 보유를 하자. 절반 챙기고 절반 보유하신 분도 우리 50% 수익권에 이제 마무리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간이 작으신 분들은 그래 30% 수익이라도 챙겼겠죠. 짧은 시간에 남들 뭐 나쁜 수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데이로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좀 정신이 사나워서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감사한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화장품도 우리가 수익이 좋았지 않습니까? 상한가로 보유를 했고 시가가 28.7%, 그게 상한가죠, 그죠? 아침에 상한가 바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좀 흔들림이 하루 종일 좀 흔들림이 좀 심했지 않습니까? 흔들림이 심해서 일단은 보유보다는 챙겨놓고 다시 상매매로 진행이 된 종목이라 월요일날 또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죠. 이렇게 등락이 자꾸 갔다리 하면 들고 있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차라리 쏙 편하게 챙겨놓고 또 하면 되니까 상매매 팀들은. 그래서 이 종목도 뭐 30% 수익이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같이 따라했던 한국 화장품 제조도 수익은 좋았지 않습니까? 시가 20% 출발하고 28%까지입니까? 28%까지 갔죠. 물론 수익은 25% 수익으로
대부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만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 세 개만 해도 뭐 상수익만 해도 상당히 수익은 좋았다고 봐요. 상수익이 상당하죠. 좀 아쉬운 것은 에이프로젠 바이오가 좀 손실이 있었죠. 시가 마이너스 7.9%. 근데 두 개 다 같이 뭐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일단 뭐 에이프로젠 바이오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점은 좀 아쉬웠다고 봐요. 다음에 이벤티지를 우리가 보유로 종배로도 보유로 했지만 당일에도 뭐 수익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23,000원 여기에서 우리가 승부수를 던졌죠.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10%라도 깔끔하게 먹는 이것은 나쁘지 않았죠. 조금 아쉬웠죠. 사실은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상한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래도 뭐 그만한 수익이면 감사해요. 유진로봇도 뭐 나름대로 나쁘진 않았죠. 조금 금요일이 돼서 좀 아쉬웠던 종목들은 많아요. 이 종목도 보면 수익은 뭐 7% 정도밖에 먹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또 좀 아쉬웠죠. 21%까지 간데 말이죠. 조금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도 우리가 수익은 좋았죠. 두 번이나 우리가 대응을 해가지고 한 15%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얘도 뭐 효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I 큐브도 역시 한 7% 정도 수익을 먹었고, 효자 노릇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신규주가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코츠 테크놀로지를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그래도 15% 정도 수익을 먹었으니까 코츠테크도 상당히 뭐 고마운 친구죠. 이 친구도 고마운 친구였고, 가장 효자는 아무래도 신규 상장 중인 큐리옥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19,000에 타점을 잡았지 않습니까? 조금 높게 잡았죠. 그죠? 이게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태고, 원래는 코츠가 먼저 갔단 말이에요. 코츠가 먼저 간데 얘가 코츠하고 좀 코츠를 따라가더니 잘 죽었거든요. 근데 다시 19,000을 탁突破하면서 그때부터 아주 파괴적인 힘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건 수익을 안고 있는 종목이라 약간 상한가에서 좀 5자에 들어와 약간 흘림은 있었지만은 수익을 18% 정도 안고 있는 종목이니까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죠. 흔들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큐리옥스가 가장 그래도 핫하게 좀 잘 도와줬고, 코츠가 조금만 더 가져왔으면 같이 상한가 같이 갈 놈이었거든요. 근데 29.4% 상한가 한옥가 밑에까지 가가지고 못 가고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아쉬웠죠. 안 그래서 두 종목 다 상한가로 보유를 하고 가는데 말이죠. 그래요. 매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될 때도 있고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죠. 그게 어찌 뭐 수학공식처럼 탁탁탁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하다 보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또 생각대로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매일매일 꾸준하고 일관되게 사실은 도전하는 것이 트레이더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스스로가 할 일이죠. 그래서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항시 일관된 마인드 그리고 일관된 매매, 그런 일관된 매매라고 해서 나는 뭐 상매매만 하겠다, 나는 대의만 하겠다, 나는 시초가만 하겠다, 종배주만 이런 게 아니고, 일관된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트레이딩을 구사하든 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칙, 본인이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룰, 그런 것을 일관되게 지켜주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나는 초보자인데 돈이 별로 많이 없어, 돈 1, 2천 가지고 조금 있어 키워보려고 해, 그리고 시간도 별로 없어, 그런 사람이 경력자들이 하듯이 상가 매매도 하고 종배주도 하고 기세주도 하고 시초가 다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돈이 안 돼요. 분산돼버리면 더더욱 돈이 안 될 분들은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나의 트레이딩에 하나의 승부를 걸어서 내 모든 것을 불살라서 조금씩 키워나간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런 전략이 가장 좋거든요. 나는 경력도 있고 자금도 좀 풍부해. 그러면 최대한 기회의 창을 많이 다뤄야 됩니다. 많이.
그런 점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뀌기 때문에 먼저 종목이나 시장이나 이런 걸 둘러보기 전에 스스로를 가장 파악을 잘해야 된다. 스스로를, 나의 매매 스킬과 나의 매매 환경, 자금,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먼저 스스로를 파악한 뒤에 정리가 되고 난 뒤에부터 트레이딩 계획을 잡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만은 다음 주는 광복절 휴가도 있고 휴일도 있고 그래서 좀 띄엄띄엄 매매해야 되니까 이런 한 주는 매매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점 잘 기억하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줌을 잘 쉬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의